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11월 달 1심 선고 두 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있고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1심 선고. 여기에서 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다든지 공직선거법 그리고 뭐 금고 이상 뭐 이렇게 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그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0원 내놔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좌파 세력이 김건희 여사를 걸어서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파 단체들은 이재명 빨리 구속해라.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파 단체에서는 이재명을 빨리 구속해라. 뭐 하느냐?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느냐? 뭐 했느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뭐 이런 이야기. 뭐 한동훈 전 당대표는 뭐 했느냐?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이런 이야기. 또 좌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권 탄핵해라. 뭐 친일 정권이다. 토착 왜구다. 뭐 등등등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서로 다른 톱니바퀴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보면 본질이 뭐냐? 이념 전쟁이고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 사이에 이념 전쟁, 역사 전쟁, 정책 전쟁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파 정당 내부에서 아이고 이념 전쟁 하지 말자, 역사 전쟁 논란도 하지 마. 왜? 그 괜히 표한데 이런 식으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는 순간 좌파 세력들은 더 밀고 들어오죠. 자, 오늘 제가 이 기자가 남현 기자라는 사람인데 자유일보 기자입니다. 사실 뭐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같은 그런 메이저 신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쓴 게 이 제목이 제 눈길을 끕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 구속 때 윤석열 탄핵 전쟁이 시작됐다. 저도 이 타이틀에 공감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연말까지. 물론 8월 20일 날 진보당 김재현,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뭐 전농해, 김민웅, 뭐 민주당 김준혁 등등 한 100여 명 이상이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8월 20일 날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했죠. 그 다음 날 바로 김민석이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계엄령 선포한다더라. 계엄령 괴담을 끌어냈죠. 김민석의 형 김민웅은 밖에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좌파 세력들과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계엄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먼저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민국에 거의 드러나 있는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본질은 뭐냐? 즉 권력 투쟁입니다. 즉 이념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여기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11월 15일, 11월 25일 거의 연말까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서로 뭐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쟁 아닙니다. 정권 자체, 그러니까 국민이 합법적으로 뽑은 5년 임기의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저 좌파 세력들은 대화됩니까 지금? 오로지 기승전 김건희 죽이기, 기승전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잖아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지금 석 달이 다 넘어가는데 민생 법안 처리나 이런 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금 오로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김건희 죽이기, 윤석열 탄핵하기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2년 전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그 대선 결과 불복합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선 불복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계약서에서 임기 5년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이 아닌 이상 5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왜? 그게 국민과의 5년 임기 계약서입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좌파 세력들이죠. 민주당이 후원하죠. 진보당이 앞서고 있죠. 주사파 종북 세력들 다 붙어 있죠. 촛불행동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서울의 소리, 최재형, 이명수 등등이 어떤 세력입니까? 함정 취재하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사람을 스토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특히 최재형에 대해서는 이미 공안 전문가들이 걸어다니는 대남 문화 공작원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의 본질은 뻔한 겁니다. 좌파 세력들은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딱 발목을 잡아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 또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또는 이기지는 못해도 피해갈 수는 있고, 또는 이기지도 피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즉 지는 싸움은 윤석열 정권의 탄핵이겠죠. 그럼 윤석열 정권이 탄핵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됩니까? 그럼 디올 파우치가 없어지고 최재형이 없어지고 서울의 소리가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박근혜 정권 탄핵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온갖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줄 알았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통일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핵 폐기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소득 수준이 7만 불 뚫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나 정치, 사회, 문화라는 것은 서서히 변하는 거죠. 근데 탄핵이라는 극약 처방을 쓰는 순간 그 탄핵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좌파,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묻어서 들어가서 한 짓이 뭐예요? 거의 국정원 서버 다 털어버리고 민간인, 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국정원 서버 다 털었잖아요.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고 휴전선에 있는 GP 폭파시키고, 그랬더니 김정은이 북핵 폐기했습니까? 폐기하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지금 오늘 어떤 신문 보면 북한이 장교하고 병사 보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가 러시아 측에서 포탄이 떨어져서 러시아를 돕다가 지금 9명이 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즉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 좌파 세력 또는 좌익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은 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관계 이런 게 강해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바로 뭐냐? 좌익 세력들이 우파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났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제가 어제도 막 조금 화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철야 근무를 해서라도 내가 모든 뉴스 모니터링을 하고 가짜 뉴스가 나온다든지 음모론이 나온다든지 괴담 뉴스가 나오면 사법적인 처리를 즉각 해줘야 되는, 왜?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